느비에트가 나선을 씹어먹는 도중에 드디어 라이오슬리가 출시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오슬리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일반 공격입니다. 모션은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헤이저와 거의 흡사합니다. 최대 5번까지 수행 가능하고 4타가 2대로 나눠져 있어 총 6번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특이한 점은 짧은 시간 동안 원수 전투 스킬과 대시를 사용해도 평타의 사이클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평타 데미지가 3타, 5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강공격은 스태미나 50을 소모해 전방에 얼음원소 범위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범위 피해라고는 해도 몸무리가 없으면 그냥 단일 피해라고 보셔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헤이저같이 스태미나 사용량이 낮지 않은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 특성이 존재합니다. 체력이 60% 이하일 때 라이오슬리는 은혜로운 훈계를 획득하는데요. 이 은혜로운 훈계로 인해 강공격이 징벌 도약권으로 강화되어 강공격이 스태미나를 소모하지 않고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며 명중 후 체력을 30% 회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훈계는 5초마다 한 번 획득이 가능합니다. 원수 전투 스킬은 사용 시 10초 동안 혹한의 징벌 상태에 진입하는데요. 혹한의 징벌 상태에서는 리즐리의 경직 저항력이 상승하고 HP가 50% 초과 시 평타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데미지를 높여주는 대신 적에게 일반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HP 일정치를 잃는데요. HP를 잃는 대신에 평타의 데미지를 높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HP 감소는 0.1초마다 발동하기에 모든 평타에 체력 감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공격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HP 감소도 빨라지는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라이오슬리의 원수 전투 스킬은 대시 모션은 있는데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월의 정수같이 원수 전투 스킬이 명중 등의 조건은 발동하지 못하시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원소 폭발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방랑자의 원소 폭발의 얼음 원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5번의 버스트 데미지를 가하고 개수는 얼음 원소인 점을 감안해 방랑자보다 조금 낮습니다. 더해서 우시아 성질의 얼음 원소 피해를 가하는데 흔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시아가 필요할 때는 원소 폭발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 좀 걸리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돌파 특성은 라이오슬리가 원수 전투 스킬 사용 후 혹한의 징벌 상태일 때 HP가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공격력이 6% 증가하고 해당 방법으로 최대 30%까지 공격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평타를 때릴 때마다 1스택씩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운명의 별자리는 주요 별자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요. 1돌은 쉽게 설명하면 은혜로운 흉계 획득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HP가 60% 이하일 때만 획득이 가능했지만 혹한의 징벌 상태에서 5번째 평타가 명중할 시에도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5초에서 2.5초로 획득 쿨타임도 줄어듭니다. 더해서 은혜로운 훈계 상태의 강공격인 징벌 도약권이 주는 피해 증가가 200%로 증가하고 명중 시 혹한의 징벌 상태를 4초 연장하는 효과도 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꾸 5성 캐릭들의 별자리 돌파 중요도가 높아지는 걸 보면은 아예 라이오슬리는 1돌을 명함으로 설계해 놓은 다음에 스킬셋 일부를 1돌에다가 갖다 박아 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무기로 넘어가죠. 5성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전용 무기인 현금 흐름 감독입니다. 기본 스펙도 좋은 편이고 일반 공격과 강공격 버프가 둘 다 붙어 있어서 라이오슬리 조합에서의 범용성 역시 뛰어납니다. 전무만큼 좋은 무기는 툴레이툴라 정도인데요. 툴레이툴라도 스펙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강공격 버프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라이오슬리는 웬만하면은 일반 공격에 집중된 사이클을 가져가기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 감독과 툴레이툴라가 압도적인 2강이라서 다른 5성 무기들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고 자세한 건 무기 비교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구라, 두루마리, 사풍원소는 스탯만 보고 사용하기 좋은데요. 다만 사풍원소는 치wak이 오버되지 않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법전은 치명타 피해가 높지만 공격력이 너무 낮아지는 디메리트가 있고, 자물쇠는 실드 캐릭을 사용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사성은 딱 3가지 무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폰타인 단조법구인 순수한 달빛 물결, 그리고 이번 버전 배포 무기인 끝없는 쪽빛의 노래, 그리고 언제나 보이는 음유시인의 악장입니다. 달빛 물결은 높은 기초 공격력과 옵션의 피해 보너스가 붙어있지만 옵션을 발동하려면 힐러가 강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쪽빛의 노래와 음유시인과 비교하면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요. 다음은 쪽빛의 노래입니다. 기초 공격력은 달빛 물결과 같이 565로 높은 편이지만 원충이 메인 스탯이라는 점이 좀 걸리실 텐데요. 하지만 옵션이 주는 피해량이 상당하기에 다른 사속 무기, 그리고 전무와 플레이툴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딜량을 보여줍니다. 음유시인 역시 버프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5성 무기를 뛰어넘는 딜량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쪽빛의 노래와는 다르게 일관된 버프를 받기 힘들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쪽빛의 노래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같네요. 다만 후 버전에서 라이어슬리를 얻으시는 분들은 아직 얻을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이는 게 단점입니다. 성유물 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그림자 4셋, 심해 4셋, 얼음 4셋, 이 3가지인데요. 라이어슬리는 방랑자와 같이 원소 폭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원폭 의존도와 레진 효율까지 따진다면 심해 4셋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딜은 그림자 4셋이 무기에 따라 10에서 15% 정도 더 높은 게 사실이고, 원소 폭발을 사용하기 좀 어려워진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치명타 확률을 40이나 챙겨주는 얼음 4셋이 빙결 조합에서는 그림자 셋보다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나선에서는 빙결이 불가능한, 즉 보스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범용성을 따지자면 그림자 4셋이 더 낫습니다. 라이어슬리가 치확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기에 웬만하면 왕관은 치명타 피해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업에서 챙길만한 옵션은 치명타 확률과 피해, 공격력 % 정도인데요. 원충은 챙기셔도 안 챙기셔도 됩니다. 아마 쪽빛의 노래를 사용한다면 원충을 챙길 필요가 없겠네요. 이 얼음 조합 기준으로 원충이 약 130에서 140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 전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명함에서의 문제입니다. 명함에선 힐러 채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라이어슬리는 체력이 50% 미만이면 징벌 도약권, 즉 강화된 강공격을 할 수 있고, 사용하면 체력 30%를 회복하는데요. 반면에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해 혹한의 징벌 상태에 돌입하면 체력이 60% 이상일 때 평타가 강화되고 평타마다 체력이 4.5%씩 깎입니다. 명함일 때는 징벌 도약권, 그러니까 자체 힐을 5초마다 할 수 있는데 5초 동안 평타로 인해 잃는 체력 양이 징벌 도약권으로 얻는 힐량보다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힐러를 챙겨가지 않으면 사이클이 진행된 후에는 평타를 강화된 상태로 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오슬리는 명함에서는 힐러가 꼭 필요한데요. 다만 징벌 도약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힐 때문이 아니라 딜이 굉장히 높아서 사용하고, 융해 반응을 활용한다면 아주 큰 딜이 나오기에 힐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이상 강공격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피해가려면 베넷과 같이 지속해서 힐을 주는 힐러를 사용하지 말고 진이나 미카 같은 순간 힐량이 크고 지속 힐량이 작은 힐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 자체에서 조금 한계가 생깁니다. 애초에 진이나 미카 둘 다 빙결 조합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영융에서는 베넷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이어슬리의 조합은 크게 빙결과 영융으로 나뉘는데요. 라이어슬리 자체가 딜이 좀 나오는 편이라서 둘 다 좋지만, 빙결에는 아야카가 있어서 라이어슬리가 큰 업그레이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드리자면 물원소 자리에는 후코미, 행추, 야란 셋 다 좋고요. 두 번째 얼음원소 캐릭터는 신학 또는 미카, 바람원소 캐릭터로는 주로 카즈하를 추천하지만 힐러가 없다면 진도 괜찮습니다. 이제 영융의 조합입니다. 라이어슬리는 가무와 비슷하게 나이다로 연소를 활용한 영융의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때
신학 또는 카즈하를 챙기고 브론즈 캐릭터 2명을 챙겨가는 단순한 영웅의 조합도 좋습니다. 이때 브론소 캐릭은 베넷은 거의 고정인 편이고 딜을 원하신다면 향릉,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토마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쉽게 나타낸다면 라이어슬리, 신학 카즈하 나이다, 향릉 토마, 그리고 베넷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라이어슬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계를 너무 대충한 것 같아서 실망이었는데요. 그래도 딜은 엄청나게 잘 나와서 그나마 만족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라이어슬리로 재미있는 원신 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